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목이 차트를 배우는 이유예요. 차트를 배우는 이유. 뭐 띵글라이프 채널에 오신 분도 똑같겠지만 사실 차트를 배우고 싶잖아요. 차트를 배우는 이유. 도대체 왜 차트를 배워야 되지? 그러면 차트를 배우는 이유를 알려면 차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알면 돼요. 자, 1번. 그 사람도 공부를 했겠죠? 네? 공부를 해요. 제일 먼저 무슨 공부해요? 이론 공부합니다. 자, 두 번째. 실습을 하겠죠? 자, 세 번째. 안 돼요. 자, 네 번째. 추가 공부를 합니다. 그쵸? 근데 두 부류로 나눠요. 자, 다섯 번째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 여섯 번째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망해요. 왜 망할까요? 이렇게 망한 분이 있죠? 회사 만들어서 망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망한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공부를 해도 답이 없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없는데 이분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답이 없는데 이분이 성공했다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게 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공한 분들은 그게 답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가진 그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자금을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로는 시장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돌아가는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실패한 분, 이분은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전문가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답이 있으면 회사를 차려. 회사를 차린다고요. 옛날에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는 분도 회사를 차렸고, 알바트로스도 회사 차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난 분들은 회사를 차린다고요.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는 걸 알면 전문가가 되죠. 자, 이제 차트를 가르쳐 주는 사람.
이른바 전문가는 예?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공부해보세요. 실제로 답이 없습니다. 자, 증권사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응?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에 금융과 관련된 학과를 나와서 지원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진투자증권, 그분도 성균관대 나왔고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기 계속 상승 주장하시는 분 중에 그분들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만 증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답을 찾았다면 뭐하러 전문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답이 없어. 답이 없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리든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왜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정답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걸 알아. 그분들도 머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정답이 없고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없애야 되잖아요.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손실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손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을 다 투자자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가로 본인은 돈을 벌어. 이게 전문가고 이게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리스크를 다 끌어안아. 투자자는 리스크를 다 끌어안아요. 전문가가 가져가야 될 리스크를 투자자가 싹 다 끌어안고, 투자자는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지만 전문가는 돈을 벌기만 해. 그죠? 막 나와서 떠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사면 돼요. 여기서 팔면 돼요.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나빠질 거예요.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잃는 게 있어요? 없어. 그러면 리스크가 없으면 얼마나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리스크가 없는데 여기서 사라 팔아라 얼마나 쉬워. 본인한테는 손실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유롭죠. 리스크가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답이 있든 없든 상관 있어요? 없어. 왜?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전가됐어요. 자, 우리에게 차트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싹 다 떠넘기고, 자, 차트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돈 내놔. 그죠? 내 시황을 듣게 해줄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황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왜? 그 시황엔 리스크가 들어있잖아. 그분의 시황이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황 안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사실을 투자자가 모르면 나중에 돈을 잃게 된다고요. 자,
시황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시황이 마치 정교하고 잘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리스크가 있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전문가도 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투자 안 한다고요. 자기는 자기의 시황에 대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시황대로 투자 안 한다고. 자, 코스피 지수가 3,000 가고 환율이 1,150원을 가요. 환율이 1,150원 가면 어떻게 해요? 달러 가지고 어떻게 해요? FX 거래하면 되잖아. 1,150원에 배팅해놓고 그냥 다 들이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왜 그래? 본인이 안 믿어.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본인도 알아. 자, 코스피 지수가 3,000 갈 거예요. 레버리지 풀로 때리면 되죠? 예? 레버리지 풀로 때리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해? TQQQ, SOXL, 다 때려 부으면 되죠. 삼성전자가 급등할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오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지. 우리나라 잡주들 다 올라갈 건데 나스닥 안 오르겠어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QQQ 이빨 땡기고 SOXL 이빨 땡기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예? 심지어 코덱스 레버리지도 안 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 전문가면 대단한 줄 알아. 예, 저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고 있어. 여기 끄적거리고 저기 끄적거리고. 네. 그러고 있다고요. 자, 차트를 왜 배워야 돼요? 차트는 왜 배워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차트를 배워봐야 전문가가 되는 거야. 돈을 벌든가. 그죠? 돈을 못 벌면 전문가가 되는 거고 돈을 벌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였다가 고수가 될 수도 있고 고수였다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수였다가 전문가가 되는 건 돈을 벌었다가 날려먹는 거고 전문가였다가 고수가 되는 거는 돈을 날려먹었다가 다시 돈을 버는 거죠. 차트를 왜 배워요? 예? 1.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쵸? 전문가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도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보수적으로 바뀌죠. 예?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공격적인 사람의 스타일이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예.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나리오를 짜요. 자, A 케이스, 예, B 케이스 막 짜요. 예? 이거 왜 짜요? 답이 여러 개니까.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여러 개를 짜놓고 관찰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돼. 그죠?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짠 케이스대로 잘 가는 건지, 내가 짠 거랑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지, 예, 이런 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답이 없다는 걸 알면 보수적 대응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게 돼, 사람이. 자, 포스코홀딩스 300만 원 간다. 무조건 매수해서 들고 간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이거 아니야. 예? 이건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에코프로 180만 원 간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매수해서 홀딩한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아니야. 이건 답이 있다고 믿는 거지. 예? 이건 답이 있다고 믿는 케이스들이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답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가격 범주 안에서 움직이면 아직 좋은 조건, 어느 가격을 벗어나면 나쁜 조건. 예. 자, 케이스 A 해당 가격을 지킬 경우, 케이스 B 해당 가격을 벗어날 경우, 그럼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관찰하고 대응하는 거죠. 근데 그런 보수적인 입장,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런 생각은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봐야지. 안 그렇겠어요? 깨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져야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쥐뿔도 아닌 지식이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예, 사람이 변하죠. 돈 가지고 들어와서 돈이 기법이잖아요. 예? 자기 생각은 준비가 안 됐어. 자기 생각은 그냥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끌고 와. 그 돈 가지고 거래할 때는 괜찮죠. 왜? 돈이 많아. 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옳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이 계속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알게 돼. 아, 내가 생각한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사람이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계좌는 점점 줄지. 그럼 애초부터 차트를 배우면요, 보수적으로 변해요. 보수적으로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짜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거야. 시나리오를 계속 짜면서. 근데 이 시나리오는 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왜? 답이 없다는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다고. 응? 자, 답이 없어요? 시나리오를 짜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툴이 필요하지. 그죠?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편리한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띵글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답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는 개인이 그냥 눈으로 보면 만들어지나? 아니죠.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작성 툴이 있어야 된다고. 예, 그게 띵글입니다. 그래서 띵글에 보면 과거 모드도 있고, 현재 모드도 있고, 미래 모드도 있고, 예측 모드도 있고, 그래요. 이거 자체가 다 시나리오인 거지. 예? 과거로 만들어진 시나리오, 현재 시나리오, 그리고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 시나리오,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서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툴로 돈 벌 수 있어? 그러잖아요. 네. 사용자가 시나리오를 짤 줄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못 벌어. 본인이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야죠. 네?
본인이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야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시나리오 짤 줄 몰라. 시점을 두고 과거 차트, 현재 차트, 미래 차트를 보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답을 끌어내야 되는지도 몰라.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근데 물어봐요. 돈 벌 수 있냐고. 돈 벌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자, 제일 먼저 뭐 배워? 이론 배우죠? 이론을 배워요. 이론 다 배우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된대.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론이니까. 이론은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규칙의 정의입니다. 예? 규칙을 정의하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것은 이거라고 하자. 어떠어떠한 것은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면 정지 신호라고 하자. 그러니까 빨간불 켜지면 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호등이 빨갛게 켜지면 저 운전 잘해요? 아니지. 내가 서야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거지 내가 운전 잘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론은 규칙을 배우는 거라고요. 규칙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는 거지. 예? 배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배우는 거야. 아, 이걸 이렇게 규칙이라고 정의를 했구나. 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되면 이거라고 정의를 하는 거구나. 자, 이제 경험을 해야죠. 응? 실제 차트에서 적용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잘 맞아요. 와, 이런 게 진짜 이론이구나. 끝내준다. 오류 나요. 이런 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오류가 나는 순간 이걸 왜 규칙이라고 정의했지? 이건 쓰레기네. 아, 이딴 걸 왜 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 예? 규칙을 정의해도 오류가 난다고요. 규칙을 정의해도 오류가 나. 그러니까 이 오류 나는 걸 계속 찾아야 돼. 찾으면 오류가 왜 나는지. 그리고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예. 얼마나 걸리는지. 자, 보통의 경우에는 오류가 나면 쓰레기라고 그냥 치부하고 끝내.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그죠? 이론을 실제로 쓰려면 오류가 나는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오류가 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돼. 규칙에서 뭐가 어긋났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고, 그러면 이 오류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해소가 안 되는 건지. 예.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내가 기다려줘야 해소가 되는지. 예. 그런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맞을 때는 문제가 없다니까? 예.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발생할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할지, 그죠? 몰라요. 한동안 발생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쩌다 보면 계속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오류들이 발생해요. 그럼 이 오류를 투자자가 경험하면서 관찰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네?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봐야 돼. 오류가 발생하고 해소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할 때마다 이 방법을 배워. 예.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는 거하고 경험을 통해서 실전을 배우는 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또 있다고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배움이고,
예, 이거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론이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해도 되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여러분이 이론을 배울 때는 예, 그냥 규칙은 중요하다, 이 규칙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킹덤 오브 차트에도 다 그렇게 적용돼 있어요. 예? 맞는 것만 다 정리해서 거기다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배우면 나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웠다고 생각하는 걸 실제 차트에다 적용해 보면 머리가 아파. 왜 그래요? 오류가 나니까.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게 정상이고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게 경험이라고요. 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알아낼까요? 예. 깨달음. 네? 규칙을 적용해야 될 때, 규칙을 적용하면 안 될 때를 구분할 수 있죠. 그게 노하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이론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된다. 예, 그래서 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 중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버려야 될 규칙들을 골라낼 수 있다고. 여기 이번 상황에서는 이런 규칙은 버리고 요 규칙만 가지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는 채우는 거고요. 배우는 건 채우는 거예요. 규칙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깨닫는 거는 비우는 거예요. 아, 이 규칙은 쓸모가 없네? 이번에는 이 규칙은 버리자. 이것만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버리잖아요. 응?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배우고 버리고 배우고 버리고 배우고 버리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시간에 의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과거 어디서 봤던 구조인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지죠. 아, 보이니까. 아,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지켜보다가 내가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예,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리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걸 안 줍니다. 경험을 안 줘. 예. 신호만 주지. 근데 신호 주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론에 근거해서 신호를 줄 거잖아요. 오류가 난다니까? 그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 손절하라 그러지? 손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예? 그 이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은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 저도 만들 수 있고. 왜냐? 손절하면 되거든. 규칙을 벗어나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낮은 신호를 고객한테 파는 거잖아요. 손절을 한다는 거는. 예? 완성도가 낮은 거야. 그 신호 자체가. 그러니까 손절이 나가지. 근데 손절이 없는 신호는 없어요. 왜? 투자자는 경험이 없다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어. 투자자는 시나리오가 없다고요.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리딩하는 전문가가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잘못되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차트를 왜 보여요? 차트를 왜 보이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배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벌려고 배워. 그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왜 그러겠어요? 차트는 답이 없거든. 이해되세요? 차트는 답이 아니라 도구예요. 예? 툴이라고.
그러면 좋은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도구로서의 가치를 높여야지. 예? 도구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요. 제가 왜 차트를 만들었겠어요? 예. 기존의 도구가 안 좋으니까 업그레이드 한 거지.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기존의 도구는 답을 안 주니까 도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차트들은 딱 현재만 된다고. 예? 현재만 된다고 해요. 현재만. 근데 띵글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그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가잖아요. 다음 봉도 보인다니까? 그냥 그래서 보면 보여요. 다음 봉이 이렇게 생겼네? 예, 그냥 보면 보인다고. 그리고 내가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어. 심지어 2개까지 짤 수 있어. 그죠? 2개까지 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답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시나리오를 짜야지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답이 하나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답 중에 실제의 움직임과 가장 유사한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 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기존의 HTS, MTS는 시나리오 기반의 차트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방송을 틀어주면 보는 거야. 근데 게임은 방송을 틀어주는 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을 틀어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 컨트롤하지. 예,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플스, 닌텐도 스위치 다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컨트롤러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조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띵글이라는 툴을 만든 겁니다. 근데 띵글이라는 툴을 조작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조작법을 몰라. 조작법을 모르죠. 왜냐면 지금까지 차트를 조작하는 형태로 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는 거고, 예, 킹덤 오브 차트라는 책도 있는 거예요. 예. 이론, 그 다음에 조작법. 이 2가지를 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띵글에서 작동하는 차트의 이 로직을 만드는 건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만드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면 저도 몰라서. 응? 제가 차트를 만들어 놓고도요, 제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거의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예. 한 10년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워낙 많은 차트를 보니까 제가 빼먹은 차트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차트를 보잖아요. 예. 진짜 오랫동안 차트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보면요, 보여.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의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죠. 안 보이겠어요? 저는 차트를 본 게 엄청 오래됐어요. 차트를 공부한 시간이 진짜 오래됐다고요. 그래서 보여. 어쩔 수 없어요. 거의 직업병에 가깝습니다. 저는 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차트 로직을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공식을 뜯는 사람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공식을 만들고 그러면 어떤 정보를 꺼내서 볼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연구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습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학습을 한 사람인지 좀 구분이 돼요.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서는데 그 위로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왜냐면 체계가 없으면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 없이 만든 거에 한계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사람들 차트 쉽게 생각하잖아요. 공부해 보세요. 차트가 쉬운가? 진짜 어렵습니다. 예, 하나의 보조지표를 마스터하는데도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 왜 그래요? 그 보조지표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오류 케이스들을 다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보조지표가 맞는 케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조지표가 오류를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조지표가 어려운 겁니다. 예. 왜? 이론은 쉬워. 이론은 30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응? 그 보조지표와 관련된 이론은 30분 정도면 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조지표를 다루는 페이지가 얼마나 되나? 예? 해당 보조지표 하나 한 3페이지, 4페이지 다뤄요? 그리고 끝이야. 그거 30분이면 읽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30분도 안 걸린다고. 근데 그 배운 거 가지고 시장에 대입해봐요? 하나도 안 맞아.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론이 아니야. 그건 현상이지. 예? 이론이 아닌 현상만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이론을 가르쳐줘야지. 근데 현상을 가르쳐주면은 오류 케이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규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오류 케이스를 정의해요? 오류 케이스 정의 못해. 그래서 그렇게 보조지표를 공부하는 사람은 보조지표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예? 보조지표를 연구한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책 안 씁니다. 예? 보조지표를 공부한 사람은 그 보조지표에 대한 책을 써야 돼.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을 공부한 사람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책을 쓰고,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공부를 써야지. 예? 볼린저 밴드도 되고 이동평균선도 되고 RSI도 되고 스토캐스틱도 되고 이런 책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공부해봐요. 그러면 해당 보조지표 하나 가지고도 300페이지는 쓸 수 있어요. 그 페이지를 못 썼다. 그럼 공부 안 한 거야. 그 정도 이야기도 못 풀어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죠? 예?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잡다구리한 거를 많이 조금씩 넣어놓은 걸 좋아해요. 예, 배운 거 같거든. 배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런 책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것저것 다 때려 넣었을까. 진짜 좋은 책은 그 사람만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다른 책에선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생각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 사람이 공부를 했다면 그 사람만이 아는 지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을 공유하려면 수백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차트를 배우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답 없어. 공부해본 사람도 그걸 알아요. 답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아가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찾아가시라고.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점점 좁혀져서 진짜 답에 해당하는 그 시나리오를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까지 훈련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조지표를 쓸 거냐, 어떤 투자 방법을 쓸 거냐, 저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동평균선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동평균선을 잘 하셔도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다고. 대신 선택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제가 띵글을 만든 이유는 예? 띵글의 보조지표가 월등히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예? 제 방식으로 제가 하는 지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다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이동평균선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지만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권장하진 않는 거죠. 제가 모르니까. 차트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차트를 배우라는 이유는 차트 속에 정답이 들어있으니까 그 정답을 빨리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제대로 가져가시려면 차트를 배우셔야 돼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 거래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할 건지.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해야죠.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하고 어느 가격대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면 문제가 없고 어떤 조건이 되면 실패한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싹 다 정리를 하고 전략을 짜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차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툴로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벌고 어떤 분은 잃으니까. 이 툴을 쓰시는 사람들은 쓰세요. 잘못 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생각이 필터링 되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관찰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니까 차트를 쓰게 되신 분, 그러니까 이론을 습득해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작동법을 익히신 분은 잘 쓰세요. 근데 이걸 안 써본 분들은요, 이걸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부감이 심해. 왜? 내가 써본 방식의 차트가 아니야. 내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도 아니고 내가 써본 형태의 차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어.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써보지도 않고 나쁘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써보지도 않아. 근데 그거 별거 아니래. 아니, 써보지도 않았는데 별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책도 안 사봤어. 근데 별거 아니래. 그게 이 바닥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이론을 모르면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어. 근데 이론을 알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바로바로 내려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 전문가 찾지 마세요. 전문가도 답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답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를 다 전가하고 본인은 돈을 버는, 그게 바로 전문가예요. 증권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증권사에서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떠드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급여 주잖아요. 증권사에서 급여 주잖아. 밖에 나가서 막 떠들죠? 그 사람 말이 맞겠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근데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모든 걸 전가시키고 자기는 돈만 챙기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수는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지 않아요. 자기가 리스크 다 끌어안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수도 아니지만 전문가는 싫어요. 전문가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툴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툴 가지고 직접 해보면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떠드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야.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방법을 터득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전문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전문가 하면서 엄청 관심들 갖고 그래요. 심지어 서울대 나온 사람도 틀리잖아. 응? 그 좋은 머리로 해도 틀리잖아요. 그럼 뭐 말 다 한 거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되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답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수학 문제처럼 따다다다닥 풀어가지고 답이 나는 거면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돈 벌었게? 안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한 개인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어. 예.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린 일부만 안다고.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리스크로 끌어안아야 돼.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똑같아요. 리스크는 다 끌어안게 돼 있어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수가 막 폭락해도 이 또한 지나간대. 걱정하지 말래. 그죠? 그런 얘기는 저도 해요. 지나가겠지. 나는 급여가 나오고 나는 돈이 계속 나오는데 손실나는 고객들의 계좌가 뭔 의미가 있어요? 손실나면 손실나는 거지. 그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믿지 마시라고요. 저를 믿어요? 저를 왜 믿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못 믿는데 전문가가 아닌 저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직접 프로그램 써보고 처음 해보고 익히시라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띵글을 만든 거예요. 응? 제가 본 세상, 제가 이해한 세상, 그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이걸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시행착오하면서 배운 건 이 프로그램 안에 다 있는 거죠. 예. 이 프로그램을 쓸 줄 알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넘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낸 거, 그 알아낸 걸 이 프로그램만 쓸 수 있으면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됐던 거구나. 그러면 몇 년 동안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걸 1년 후 줄일 수만 있다면 그 정도면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오래 걸려요. 응? 한번 스타트하면 오래 걸린다고. 왜? 여러분도 체험을 해야 돼요. 예? 그냥 눈으로 책 읽고, 그쵸? 차트 10번 보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퇴근하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되면 문득 깨달음이 와요. 이게 이런 소리구나. 예? 이게 이런 소리야. 왜 나는 그때 그걸 몰랐지? 라는 순간이 옵니다. 자, 투자 심리도 쓰레기 같죠? 근데 투자 심리도를 보면 봉이 보일 때가 와요. 투자 심리도를 보면 봉이 보일 때가 옵니다. 이런 소리구나. 예. 볼린저 밴드 처음에는 어렵죠? 시간이 지나면 볼린저 밴드도 보여요. 이렇게 꺾이는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가격이 보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면 상방이 유리하고 어떻게 움직이면 하방이 유리한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게 규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규칙이 모두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서로 엮어서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저기 있고 시간은 이래.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엔 쥐뿔도 몰랐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투심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가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거래량도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준에 가면 처음엔 일봉만 보다가 일봉과 주봉을 같이 보고, 일봉, 주봉, 월봉을 같이 보고, 일봉, 3일봉, 주봉, 2주봉, 월봉을 막 같이 봐요. 근데 같이 보는데 이게 보여. 응?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봉 하나 보는 것도 힘들었어. 일봉 하나 보는 것도 힘들었고, 가격 하나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봉을 동시에 봐도 조금씩 연결되면서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알게 됐을 때 전문가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내용인지 투자자도 알게 됩니다. 왜? 차트가 제일 빨라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차트예요. 왜냐면 얘는 데이터가 실시간이야. 예? 우리가 보는 데이터 중에 가장 빠른 데이터가 차트라고요. 왜? 여기는 실시간으로 거래한 정보 다 주잖아.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차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답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일부의 답은 차트 속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보시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차트를 보려면 차트의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차트에 적용된 보조지표를 아시려면 보조지표의 원리하고 보조지표의 작동 원리 정도는 다 배우셔야 돼요. 자, 차트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왜 띵글을 만들었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도 상위권에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상위권에 있었고, 나름 대학도 괜찮게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머리는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는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근데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주식은 너무 어려워.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 저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 저 같은 사람도 어려운데. 공부를 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차트는 수학입니다. 차트는 데이터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머리에서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트가 보여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서 연산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그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띵글입니다. 차트를 배울지 말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차트를 왜 배우는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헛된 상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트를 빨리 배워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상상은 하지 않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담하게 내가 차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정도로 하셔야 지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고요. 공부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괴로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수학보다 더 어려워. 고등학교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인수분해하는 게 편해. 그죠? 인수분해는 공식만 넣으면 답 나와요. 응? 인수분해 공식만 넣으면 답 나온다니까. 근데 이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마세요. 쉽게 보고 시작하면 쉽게 포기해. 어려울 거라고 그냥 인정하시고 천천히 시간을 죽여가면서
내공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사람들에게 띵글을 추천하는 이유예요. 예? 천천히 내공을 쌓으시라. 지금은 비록 제대로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면 본인도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